조간 브리핑입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뜻하는 경매 낙찰가율이 8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경매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 수를 뜻하는 낙찰률이 42%에서 20.4%로 반토막이 나는 등 낙찰가율 하락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낙찰가율이 대출 담보 인정 비율 LTV 이하로 떨어지면 원리금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담보를 처분해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LTV가 80% 이상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원금 손실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가 된 경우가 매달 1,000명가량씩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22일까지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들 중 부적격 당첨 처리된 이들은 총 2,9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을 결혼기념일로 알고 신청했는데 청약 당시 이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을 넘어서 부적격 당첨이 처리가 됐고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는데요.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을 살펴보면 부적격 당첨이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약 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이 꼽혔고 전체의 68.4%가 부적격 당첨자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바닥을 기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자 기업들이 앞다퉈 기업 분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 반대가 심하고 심사가 강화된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인적 분할은 물적 분할과 달리 기존 회사 주주들도 신설 회사의 지분을 받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하나솔루션과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적 분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물적 분할을 발표했던 DB하이텍, 풍사는 소액 주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당초 계획을 줄줄이 철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도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앞으로 물적 분할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러시아발 액화 천연가스 LNG 수급 대란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바다 위 LNG 터미널이라고 불리는 구유식 액화 천연가스 저장 제기와 설비, FSRU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국의 LNG 공급업체 엑셀러레이트 에너지와 4,757억 원 규모의 17만 세제곱미터급 LNG FSRU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가스 저장 수단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이 지난해 건조된 FSRU 35척 가운데 33척을 만들 정도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앞으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즉석밥인 햇반과 오뚜기밥 가격이 이제 2,000원에 달합니다. CJ제일제당이 햇반 평균 가격을 7.6% 올렸고 오뚜기도 즉석밥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지 쌀값은 20kg당 47,725원으로 전년 대비 24.9%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즉석밥 가격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국정감사에서는 CJ제일제당이 국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쌀 사용량을 늘려온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즉석밥 업계는 포장비와 재반 비용이 쌀값 하락분 이상으로 뛰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